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금수저 채널의 김금수입니다. 벌써 6월 말이네요.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아침부터 벌써 30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간다니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죠. 바로 전기요금 말입니다.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20만 원, 30만 원, 어떤 집은 4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시원하긴 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부담스럽고 아껴 쓰자니 너무 덥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30년 넘게 가전제품 수리를 해오신 전문가분과 에너지 효율 연구소에서 나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꿀팁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평균 30%에서 50%까지 전기요금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한 달에 20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꿀팁 오토 모드의 놀라운 비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토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에어컨 리모컨을 한번 보세요. AUTO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버튼을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냉방 버튼만 누르고 온도만 조절해서 쓰시는데 사실 이 오토 모드가 진짜 절전의 핵심입니다. 오토 모드가 뭐냐 하면요.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전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내 온도가 30도이고 우리가 26도로 맞춰놨다고 해보죠. 일반 냉방 모드에서는 계속 똑같은 강도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토 모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강하게 돌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점점 약하게 돌고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유지해 줍니다. 자동차로 치면 자동 변속기 같은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죠. 실제로 LG전자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같은 조건에서 일반 냉방 모드와 오토 모드를 비교했을 때 오토 모드를 사용한 경우가 무려 40%나 전기를 덜 썼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니에요. 한 달 전기요금이 15만 원이었다면 오토 모드만 써도 9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오토 모드를 안 쓸까요? 아마 냉방이 약해질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토 모드가 더 쾌적합니다. 습도까지 함께 조절해 주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니까 오늘부터 당장 써보세요. 두 번째 꿀팁 처음엔 강하게 나중엔 약하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에어컨 사용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설정으로 쓰시는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더운 여름날 밖에서 들어왔을 때 실내 온도가 35도나 되는 상황에서 약풍으로 천천히 식히는 것과 강풍으로 빠르게 식히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강풍으로 빠르게 식히는 게 효율적이겠죠.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터보나 파워 냉방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춰주세요. 대부분의 에어컨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터보 파워 급속 냉방 제트쿨.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약풍이나 절전 모드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반에는 강하게 식혀주고 이후에는 최소한의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계속 강풍으로 돌리는 것보다 약 25% 정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설정 온도입니다. 처음에 강풍으로 돌릴 때는 설정 온도를 원하는 온도보다 1도에서 2도 낮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26도를 원한다면 처음에는 24도나 25도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빠르게 실내가 시원해지고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다시 26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꿀팁, 우리 집 에어컨 타입 알고 쓰기.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에어컨 종류에 따른 사용법입니다. 혹시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버터형 에어컨은 쉽게 말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한 똑똑한 에어컨입니다. 자동차의 가속 페달처럼 필요에 따라 강하게도 돌고 약하게도 돌 수 있어요. 정속형 에어컨은 반대로 항상 같은 강도로만 돌아가는 에어컨이에요. 켜지면 무조건 100% 파워로 돌거나 아니면 완전히 꺼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타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어컨을 켜놓고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인버터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웅웅 소리가 크다가 나중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져요. 정속형은 반대로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똑같은 소리가 나고 꺼질 때는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에어컨 실외기를 보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대부분 인버터형이고 보통 인버터나 DC 이런 표시가 어딘가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타입별로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인버터형 에어컨은 자주 껐다 켜지 말고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켜두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껐다 켜는 순간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내에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고 나가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반면에 정속형 에어컨은 계속 같은 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90분 이상 외출할 때는 꺼주는 게 전기 전략에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에어컨의 특성을 알고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 선풍기와 함께 쓰는 마법.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켜는데 왜 선풍기까지 켜야 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절전 효과가 있어요.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기가 어려워요. 에어컨 바로 앞은 시원한데 방 구석이나 다른 공간은 여전히 덥죠. 이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같이 틀어주면 찬 공기가 실내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체감 온도도 확 낮아집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면 에어컨 온도를 23도로 해놓고 선풍기를 같이 틀면 실제로는 21도나 22도처럼 느껴져요. 그럼 에어컨 설정 온도를 25도나 26도로 높여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전력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요금이 약 7% 절약된다고 하니까 선풍기와 함께 쓰면 정말 큰 전략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선풍기 사용법도 중요한데요. 선풍기는 에어컨 반대편에 놓고 에어컨 바람을 받아서 실내 전체로 순환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서큘레이터는 선풍기보다 공기 순환 효과가 더 좋고 전기 소비량도 정말 적어요. 보통 선풍기가 30W에서 50W 정도 쓰는데 서큘레이터는 10W에서 20W밖에 안 써요. 하루 10시간 틀어도 전기요금이 100원도 안 나와요. 정말 효율적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는 사람을 향해서 틀지 마시고 천장이나 벽을 향해서 틀어주세요. 그래야 공기가 더 잘 순환되고 냉방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꿀팁, 필터와 실외기 관리의 중요성.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바로 필터와 실외기 관리입니다. 에어컨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필터 청소는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에어컨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 더러워지면 일주일에 한 번도 꼭 청소해 주셔야 돼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고 그만큼 전기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실제로 필터가 막힌 상태로 쓰면 정상일 때보다 전기를 20%에서 30%까지 더 써요. 필터 청소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에어컨 앞면을 열어서 필터를 빼내고 중성세제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칫솔로 살짝 문질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맑은 물로 헹궈서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 다시 끼우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그리고 실외기 관리도 중요한데요. 실외기가 햇빛이 쨍쨍한 곳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열을 식히기가 어려워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외기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실외기 전용 덮개를 씌워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만 해도 냉방 효율이 10% 이상 올라가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실외기를 완전히 막으면 안 되고 옆면과 뒷면은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물건들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마세요. 최소 50cm 이상은 떨어뜨려 놔야 열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실외기 주변에 물을 뿌려주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줘서 냉방 효율이 더 좋아져요. 특히 더운 낮 시간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꿀팁 바람 방향의 과학.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운 바람 방향 조절법입니다. 보통 에어컨을 켜면 바람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이 있는 쪽으로 바로 맞게 해두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냉방 효율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차가운 공기의 성질 때문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요. 반대로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러서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지 않아요. 대신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가 천장에 부딪혀서 실내 전체로 골고루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와서 실내 전체를 고르게 식혀줍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인 원리예요.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했을 때가 아래로 향하게 했을 때보다 같은 온도 설정에서도 냉방 효과가 30%나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가정에서 테스트한 결과 이 방법을 쓴 집에서는 같은 온도 설정인데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이렇게 크다니 놀랍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에어컨에 스윙 기능이 있으시면 이것도 같이 켜주세요. 바람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더 넓은 범위를 시원하게 해줘서 냉방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오늘 당장 리모컨만 조작하면 되는 거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 꿀팁 햇빛 차단과 외출 기준. 마지막 일곱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햇빛 차단과 외출 시간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햇빛 차단부터 말씀드릴게요.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잘 차단해도 실내 온도를 3도에서 5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꼭 활용해 주시고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에 정말 뜨거우니까 더 신경 써서 차단해 주세요. 요즘에는 열차단 필름이나 햇빛 차단 스티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름철 냉방비를 20%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넝쿨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햇빛 차단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외출할 때 에어컨을 꺼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에어컨을 꺼야 할까? 켜놓고 가면 전기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기준은 바로 90분입니다. 90분 이하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껐다 켜는 것보다 그냥 켜두고 나가는 게 전기 전략에 더 유리해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을 처음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특히 더운 실내를 다시 식히려면 처음 10분에서 15분 동안 정말 많은 전기를 써요. 그래서 짧은 외출이면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높여놓고 그냥 켜두고 나가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반대로 90분 이상의 긴 외출이라면 과감하게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출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에어컨을 끄기 30분 전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만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 실내에 남아있는 찬 공기가 계속 순환되면서 시원함이 더 오래 유지돼요. 해시태그 마무리 정리와 당부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가지 여름철 에어컨 절전 꿀팁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토 모드 사용으로 자동 절전. 두 번째, 초반엔 강풍, 이후엔 절전 모드. 세 번째, 인버터형과 정속형 구분해서 사용. 네 번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 함께 사용. 다섯 번째, 필터와 실외기 청소 및 관리. 여섯 번째, 바람 방향은 위로. 일곱 번째, 햇빛 차단과 90분 외출 기준. 이 7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이번 여름은 정말 시원하고 쾌적하게, 게다가 전기요금 걱정도 없이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방법들이고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30%에서 50%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한 사례들이 있어요.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 원이었다면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큰 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특히 오토 모드 사용하기,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기, 이 2가지는 정말 간단하니까 오늘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나기를 위해 노후 금수저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